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나 또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0266-0123번 123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네, 자, 12월 마지막 주 방송인데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자, 올해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 전략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클리닉 상담이고요. 오늘 만나볼 사연부터 전해드릴게요. 성북구 장위 2동에 4층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84제곱미터이고 현 시세는 16억 원 정도인데요. 뉴타운 11구역이 해제가 돼서 더 보유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자, 우선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지 면적이 284제곱미터면 이렇게 적은 면적은 아닌 것 같고요. 보유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보유한 거는 예. 저희가 2012년도에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거든요. 상속을 받으셨군요. 네. 그럼 한 5년 정도는 일단 가지고 계신 건데 11구역이 해제가 돼서 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실익의 판단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위치가 이제 11구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돌고지역에서 크게 멀지 않은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돌고 지역부터 해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 좌측 편들이 장인 뉴타운이 많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좀 돌고 지역에서 가까운 쪽이 이제 그 어떤 11구역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자, 이 해제가 되면은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 해제되는 이유가 이득을 좀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는 그 어떤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 해제가 돼서 이득을 보는 땅. 이득을 보는 땅은 뭐냐면은 첫 번째 불이익을 보는 땅은 뭐냐면 불이익을 보는 불이익을 보는 조합원들은 어떤 거냐면은 혼자 어떤 행위를 하기 힘든 조합원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개발에 대한 규모의 이득을 같이 취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내가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 조그만 단독주택, 만약에 한 20, 30평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면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는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내가 괜찮기 위해서는 어떤 임대소득이 잘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리적인 입장이 굉장히 좋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맹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이익을 볼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해제가 되면서 효용성이 높아지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우리가 구역 지정이 되면 아파트 하나만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업이 추진되면 아파트 하나만 받는 것보다 내 토지의 용도가 그거 이상으로 훨씬 좋아지는 토지들은 해제가 되면서 이익을 받겠죠. 그렇죠? 네. 근데 시청자분 말씀하시는 토지가 거의 지금 90평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 토지는 이 90평에 가까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어떤 접도율이라든지 인접 대지와에 대한 어떤 밀착도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 토지를 잘 혹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뭐 건축하기가 쉬운 토지인가요? 주택가 있는데 중간에 있어서 그렇게, 네. 활용을. 예, 이게 지금 그 클리닉 상담은 사전에 채택을 하는데 제가 사전에 채택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번지수를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대강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90평의 토지가 물론 주택가 있는 데가 재개발이 되는 거지만 네.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토지라면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라면 거기에 대한 용도는 일단 개의치 마시고 네네. 주택가라도 우리가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가 있고요. 네. 주택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여기서 다시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주거 지역이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전용 주거 지역을 빼고 주거 지역은요. 이 주택을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 네. 주거 지역에 맞는 건축법에 대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고 상가를 지어도 돼요. 1조건만 받는 것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네. 시청자분 건물이 지금 주택가 안에 있다고 해서 주택만 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사무실을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를 지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번지수를 지금 오픈을 안 하시니까 그냥 건축만 잘 할 수 있는지만 없는지만 보면은 건축을 잘 할 수 있다라면 잘 활용이 가능한 토지예요. 90평이라는 토지는. 혹시 차가 다니긴 괜찮습니까? 아니요, 차가 주차하기는 조금 아니 어려워요. 그 거기서- 앞에 차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냐고요. 그 왔다 갔다는 해요. 네. 그러면 잘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제가 되면 더 이득이 보는 땅이고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났죠. 그러면은 해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토지라는 걸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럼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거에 있어서 내가 더 갖고 있어야 되냐 안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뉴타운으로서가 아니라 토지로서 더 갖고 있어야 되냐 안 갖고 있어야 되냐. 이제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토지의 옆에가 활용도를 다- 보면은 네. 주변에 지금 이 화운대역 개발부터 해가지고 이 일대 개발이라든지 또는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6구역, 7구역들에 대한 이주 수요들이 또 발생을 할 거거든요. 네. 이 토지는 앞으로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네. 뉴타운으로서 해제되면서 이익을 볼 토지이고 이익을 볼 토지라면은 뉴타운이라는 일단은 명칭은 벗어 던지고 네. 어떤 토지의 활용성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네. 토지의 활용 가치를 볼 때는 주변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변에 이주 수요에 대한 수요도 발생을 할 것이고 광운대 역사가 개발되는 것도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내 땅의 효용성은 뉴타운이 해제됨으로써 더 올라갈 것이다 판단하시고 더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용이 잘 될 만한 토지인 것 같고요.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장인 뉴타운 얘기를 지금 잠깐 나눠봤는데 장인 뉴타운 외에도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지 뭐 어떻게 전망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해제됨으로 인해서 전 네. 지역이 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봐야 돼요. 지금 요즘에 그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시가 좀 더 슬럼화될 수가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네. 그 안에 속해 있는 토지들 중에 만약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용성이 없는 맹지 같은 경우는 서둘러 임자가 있을 때는 매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청자분처럼 차량의 통행이 우리가 모든 거는 건축법에 있어서 짓냐 못 짓느냐는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어떤 원활한 곳에 접해 있는 토지라면은 뉴타운이 해제된 곳에서는 더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의 용도를 고려해 볼 만하고 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에 접하지 않은 토지들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집단 개발에 대한 이득을 상실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정이 난 토지들은 집단의 이득에 대한 어떤 규모의 이익을 상실한 것들은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판단을 해서 잘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123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중에 전화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66-0123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예. 성수 전략지구 중에 예. 그 2지구하고 4지구가 궁금해서요. 이지구와 사지구요. 네. 여기 뭔가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좀 매수를 생각 중이어서요. 네.
어느 이지구와 쪽이 사지구 나은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네네. 알겠습니다. 이 한강변을 끼고 1, 2, 3, 4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네. 한번 뭐 대표님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착하신 분일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예. 떨려요. 예. 떨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걸로 궁금해 하시는지는 잘 알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1지구를 사야 될까요? 2지구를 사야 될까요? 3지구를 사야 될까요? 4지구를 사야 될까요? 그러면은 1지구가 제일 좋으니까 1지구 사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누가 1지구 좋은지 모릅니까? 그죠? 네. 그게 아니라 매물이 비싸고 그죠? 네. 가격적인 부분이 비싸고 향후에 이 가격이 정상적이냐 정상이 아닌 거냐 해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역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투자성을 판단을 해봐야 돼요. 투자성을 판단을 해보는데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지구에 있는 것을 만약에 10평짜리를 네? 네. 10평짜리를 10억에 보고 그죠? 네. 그리고 4지구에 있는 10평짜리를 이렇게 8억에 봤다고 가정을 해요. 네. 8억에 봤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체적인 평가 금액과 전반적인 평가 금액과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차이 날 거냐만 예상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조금 더 그러면 좀 더 현실성 있게 딱 떨어지지 않게 얘는 10평이라고 치고 4지구는 만약에 한 13평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33평의 아파트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똑같은 33평의 아파트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산 금액과 매입 금액과 그죠? 네. 매입 금액과 평가 금액의 차이. 매입 금액과 만약에 평가 금액의 차이가 만약에 이 지구를 좀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평가 금액의 차이가 만약에 얘는 2억밖에 안 나고 그죠? 얘는 2억밖에 안 나고 얘는 얘는 차이가 2억이 나고 얘는 차이가 하나도 안 났다라고 가정해요. 얘는 만약에 프리미엄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 지구를 산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이 지구를 산 사람이 이 4지구를 산 사람보다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4지구를 샀을 때보다 마이너스 2억을 내가 지금 감수를 하면서라도 산 이유는 이쪽의 아파트가 나중에 4지구보다 2억 이상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은 마이너스 2억을 지금 주더라도 얘보다는 더 나은 거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내가 산 금액과 평가 금액의 차이와 향후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럴 때는 퍼센트로만 대강 보는 거예요. 이 동네 아파트가 지금 기준점을 하나 잡고 트리마제가 지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한 20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똑같은 지역의 지하철이라는 것이 가까운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트리마제가 20억이라는 기준점을 잡고 만약에 끝에 있는 아파트는 얼마를 될까라고 보면은 우리는 네. 아파트는 사례를 보고 연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송파의 파크리오를 보는 거예요. 송파의 파크리오 아파트가 1지구에서 4지구 넓이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끝에 있는 33평의 비율이 만약에 여기에 붙어 있는 아파트의 비율이 100이라고 했을 때 끝에 있는 아파트의 비율이 한 90%까지 차지를 한다라면은 좀 가까이에 있는 것을 20억이라는 놓고 가정했을 때 100%가 20억이면 얘는 18억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총 투자 금액과 금액을 비교를 해봐가지고 평가받는 금액과 네. 비교를 해서 어디를 할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네. 어렵죠?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예. 대강 알고 어려우면 이렇게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쉽게 말을 하면은 본인이 막 아무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예, 막 아니, 어려워야 돼. 저도 그래야지 이지구가- 계속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실수를 안 해. 이해 가시죠? 네네. 예, 하여튼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네. 파악을 해야 되는 종류만 종류만 기억을 하시고 이걸 지금 100%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대강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뭐를 따져봐야 되는지만 알겠다. 이거를 지금 100% 이해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간에 이런 어려운 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좀 상담도 깊이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이런 또 큰 금액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성수동 같은 경우는 큰 금액들이 움직이니까 방송에서 바로 답을 얻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또 심층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가져서 네. 다시 한번 잘 판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대표님 매수 시점은 빠를수록 좋은가요? 매수 시점은요. 내년도 부동산 네. 시장도 사실 좀 불안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는데 지금 지방도시랑 서울시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뭐냐면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고 근데 거기에 매수 수요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서울은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주라는 인위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서울은 좀 안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또는 또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성수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더 안전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현재에 대한 지리적인 입지에 대한 희소성이 앞으로 어떤 현재 정치적인 분위기나 정책에 대한 분위기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뭔가 답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전화 아유, 연결돼서. 답변 드리고 이제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고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저 아파트 이거 네. 보유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거 여쭤보려고요. 그럼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동대문구 이문로 예. 54길 36 네, 이편한 세상 하나고 네. 서울 관악구 온천로 93 은천로? 네. 벽산블루밍. 벽산볼루믹. 네. 이문동에 하나 있고 관악구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채 네. 보유 중이신데 둘 네. 중에 하나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다 세놨어요. 다 세놨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문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문동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봉천동부터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이문동부터 살펴보라 그래가지고요. 네. 자, 이문동 신이문역에 가까운 바로 옆에. 네, 그 밑에는 이제 이문휘경 뉴타운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아, 그래요?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라 그러면 어떡해요? 본인 물건에 나는 대한 걸 잘 그 모르십니까? 이 편한 세상만 알지 다른 데는 잘 모르니까. 왜 구입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거 저기 우리가 옛날에 조그만 거기 주택 살다가 분양받은 거예요. 주택- 아파트 받은 거예요. 주변이 개발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주택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아파트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주변에 대한 어떤 파악은 잘 안 하시네요, 그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이 벽산 블루밍은 왜 어떻게 갖고 계셨습니까? 거기도 분양한 거예요. 거기는 분양한 거예요, 그냥. 그래요. 저는 이쪽 봉천동 얘기만 나오면 너무너무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 벽산 블루밍 관악 드림타운 재개발할 때 제가 이 봉천동 현대시장 있는 쪽에서 재개발 쪽으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거의 20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사연 누구보다 더 잘 알고요. 예. 자,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지금 상도 근린공원 이제 이쪽을 국사봉이라고도 하는데 국사봉 밑에 국사봉 자락으로 쭉 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경사가 심한 이제 예전에는 이 봉천동 이 산동네였죠, 그렇죠? 예, 예. 이 봉천동 예, 예. 밭들봉 하늘천 하늘을 받들고 있는 동네, 그죠? 예. 예, 하늘을 받들고 있는 동네. 그래서 봉천동의 이름이 너무 나빠서 뭐 남현동 계속 다른 이름으로 지금 개명도 됐던 동네인데 예. 이 지역이 지금 일단은 산동네였지만은 개발이 거의 끝난 거죠, 그렇죠? 글쎄요. 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 벽산 블루밍은 가격이 안 오르고 있죠, 타 지역에 비해. 예. 그리고 몇 평가 갖고 있습니까? 블루밍은? 45평요. 네? 45평. 45평. 더 오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 지역마다 주력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어떤 지역은 소형 평수가 주력 상품이고 예.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는 대형 평수가 그 지역의 가격을 선도해 나가고 하는데 예. 봉천동이라는 지금 이 지역은 예. 대형 평수가 주력이 아니라 소형 평수가 주력인 동네예요. 왜냐하면은 서울시 평균적인 소득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조금 낮으면은 이런 대형 평수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게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이론은 그냥 어디든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주력 평형도 아닌 상태에서 개발이 끝났다라면은 예. 이제 앞으로 크게 별 볼 일 없다라요, 그냥.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좀 너무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그죠? 예. 이렇게 막 하기 싫죠, 이제. 갖고 있기 싫죠? 예.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안 갖고 있어요. 어설프게 말하면 계속 끝까지 가져가거든요. 갖기 싫죠? 예, 그럼 오늘 상담 잘 하신 거예요. 예, 그러시고 이문동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이문동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시청자분이 이제 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했지만은 이문동을 보시면은 회기역 다음에 이제 신문역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조금 저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금액이. 금액이 저렴하게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문동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분양가들이 만만치 않게 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봉천동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아, 거기가요? 훨씬 더 보유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벽산 아파트 매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상담하실 때 지역 이렇게 막 난 몰라요 뭐가 있는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 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더 좀 정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고해드리고 일단 둘 중에 하나 매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벽산 아파트를 매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문동 이렇게 답변 금문방에는 뭐 많이 드리겠습니다. 생기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많이 생깁니다. 네. 더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요. 잘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빠른 답변 드리는 스피드 상담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포구 공덕 삼성아파트 112제곱미터와 142제곱미터 1층의 매매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아이들 생각해서 1층 매수해도 될까요? 보내주셨네요. 평형대는 좀 다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때문에 1층을 한다면 네. 아이들이 크면 또 1층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다라면은 잠깐 이용만 하시고 네.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로 거주하시고 네. 그래도 집이 오르는 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보유를 한다면은 112제곱미터를 매입을 하시고 네. 거기에 전세를 준 금액으로 이 142제곱미터에 예. 전세로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스피드 상담입니다. 은평구 수색동 DMC 청구 아파트 105제곱미터 1년 6개월 전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전만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수색 DMC 인근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제 DMC 주변 이제 개발 예정지니까 예. 개발 예정지라는 뜻은 뭐냐면 주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주변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도 좋아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유입되는 인구들도 훨씬 더 어떤 상향천이 그러니까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육 수준과 여러 가지 어떤 소비 성향들도 달라질 걸로 판단되면서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DMC 청구 아파트도 가격은 오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일단은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조금 더 좀 세밀히 살펴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좀 힘들고 단기적으로 DMC가 완성됐을 경우에 좀 매각하는 방향으로 수색동이 완성됐을 때 매각하는 방향으로 어떤 그 가닥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은 잠시 후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앞서 대표님께서 내년 시장도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상담 중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또 올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주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2018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년 시장 지금 여태까지 부동산이 호황이 됐던 것은 호황이 됐던 이유는 이제 그 옛날에 최경환 부총리 계실 때 될 때까지 푼다 그랬었거든요. 사실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책의 영향 때문에 호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불황이 예상되는 이유는 이것 또한 이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이때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죠. 호황이 되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곳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서울 수도권과 서울과 이제 경기 지방 도시로 나눠지는데 지금 불황이 그냥 다가오는 것도 정책에 대한 규제가 바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고를 했었죠. 예고를 하다 보고 예고를 하고 올해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야지만이 초과이득 환수가 피해진다라고 해서 유예 기간도 뒀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지금 이런 예고가 되는 바람에 지금 그러니까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인가를 받은 단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난 서울과 경기지만은 경기 쪽은 이주 수요가 없고 재건축 대상들이 별로 없으니까 인위적인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질 않지만은 그래서 공급량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은 공급량이 늘어나고 또는 신규 아파트가 입주가 예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불황 때문에 인가를 받은 아파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입주할 아파트들보다 이 공급량에서 입주할 아파트들보다 이사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점점 더 되는 이유가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금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 자체가 인위적인 이주 수요를 단기간에 너무너무 많이 발생시켰다라고 보고 서울시 자체 내에서 발생이 된다라면은 가격이 오를 때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지방 같은 경우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 예상이 되면은 여기로 원래 일부의 돈이 흘러가야 되지만 이 돈 자체도 서울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극명하게 양극화 시장으로 더 나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판단하실 때 또 조금 참고해보라고 한번 설명 좀 드렸습니다. 네. 네, 내년 전망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극명한 양극화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화 연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전은성 대표와 함께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0266-0123번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오래 여보세요?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네, 다산 신도시에 네. 리코빌 복층형 오피스텔을 네, 매수를 하고 싶은데 예. 이쪽에 매수해도 될런지 리코빌 궁금하고 오피스텔이 지금 다산 리코빌 파크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네. 복층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투룸이에요. 투룸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래요? 예, 일단은 이 좀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다산 이런 택지 개발 지구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택지 개발이 생기면은 이거는 이렇게 큰 택지 개발은 이제 도시 계획을 먼저 해요. 도시 계획을 먼저 하는데 네. 도시 계획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여기는 주거 지역, 뭐 여기는 학교, 여기는 상업 지역, 녹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합니다. 뭐 관공서, 뭐 이렇게 도시 지원 시설들 계획을 하는데 여기 주택들이 막 분양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택지도 입찰을 해요. 네. 상업지 택지도 입찰을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선분양으로 막 되잖아요, 그렇죠? 막 되는데 상업지는 사실 주택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들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상권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측되는데 빼고는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을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죠? 근데 주거지가 굉장히 잘 될 때 이 상업지들이 거기에다 상가를 분양을 안 하고 이 주거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에 대한 다산 신도시에 대한 프리미엄에 힘입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광고가 들어가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를 시작하긴 하는데 그건 분위기를 탄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기 애들이 입주를 많이 하게 되고 할 때
네. 오피스텔이 주거에 대한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상업지가 오피스텔로 변한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원래 어떤 업무 지역이 많이 발달돼 있던 곳도 아니잖아요. 네. 그 다산 신도시의 이런 개념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권을 발달시키는 어떤 뭐 그런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 대한 주택을 모자라는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주거 공급이 우선이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임대를 목적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임차 수익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면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됐을 때는 이 분위기를 틈타서 공급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사실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10%만 내면 소형으로 예. 구입을 해놓으면 2019년도에 완공이니까 복층형 오피스텔 이것도 하나 투자해놓으면 어떡하고 그러니까는 투자하기 전에 이게 지금 말씀 끊어 죄송한데 10%만 네. 내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콤한 유혹이죠, 그렇죠? 아. 달콤한 유혹이 사탕 주니까 막 따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결정 내리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기 서울시 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네. 동화청솔 30평대랑 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방학동에 예. 대상 현대타운 아파트 30평대랑 예. 어느 게 더 매수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네. 매수 시점이 내년 내 매수해도 괜찮을 건지 여쭤보려고. 아, 내년에 이제 초에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둘 다 30평대 보셨고 지금 보니까 방학동 앞에 대상타운 현대가 있고 조금 창동으로 내려오니까 동화청솔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주 목적도 있으신 건가요? 추후에 일단 뭐 전세로 줬다가 추후에 네. 저희가 거주할 목적도 있죠. 아,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년 초에 하시려고 하죠? 이제 어차피 올해 끝났으니까 내년. 내년 초. 2018년. 예. 지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내년 초면 또 내년 초면은 뭐 1월 2일 날 바로 18년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시죠, 그렇죠? 예, 그냥 2018 매수 시점을 언제쯤 잡아야 될지. 매수 시점. 예.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내년 초에는요, 그러면 많이 떨어질까요? 2019년이 아니라 그 2018년을 내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는 2018년 내년 많이 떨어질까? 예.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죠? 왜냐면은 예. 자 이제 4월 달이 D-Day인데요. 예. 4월 달부터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시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 4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많이 내면서 사람들이 팔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운 금액의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는 곳들이거든요. 예. 지금 대출 되게 안 되잖아요. 예. 대출 안 되면은 접근하기 쉬운 대로 수요가 더 몰리겠죠. 예. 그죠? 저금리 시대에서 대출이 용이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인기 지역으로 돈이 많이 몰리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대출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대출을 안 해주면은 본인 자금에 맞는 곳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적은 금액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지역을 팔고 가는 사람들이 사실 갈 데가 별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려고 하는데 다주택자 물건을 사야 된다라면은 이 사람들이 매각을 안 하는 경우도 또 발생을 하겠죠. 예. 매각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지역 자체 내에서도 랠리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젊은 층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예. 내년 초가 다 매수 시점이래요. 예. 저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내년 초가. 왜냐하면 다 내년 초에 산대. 근데 지금 현재 물건이 나온 게 많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더 없어지겠죠.
내년 초에 다 사면 내년 초에 매수자는 엄청 많겠죠, 그렇죠? 예. 물건이 내년 초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아,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매각할 매물들은 올 중하반기에 해서 다 매각이 이제 물건들이 나오고 상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일단은 정책에 대한 저 이렇게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요, 예. 이 사람들이 이 박테리아가 슈퍼박테리아로 바뀌어요. 아,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정책이 나오면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예. 매수 시점 물론 뭐 자기 자본 대비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은 너무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좀 마땅한 매물을 고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청솔이랑 그 대상타운 현대랑 어떤 게 더 나을지 매수. 여기는 본인 할 때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이제 숲을 정했다면은 예. 이 숲에서의 어떤 가치는 이미 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상황에 맞는 게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이렇게 얼마 좀- 없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결정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다른 게 아니고 원유로 사과예요. 예. 푸름하고 원룸을 하나 제가 그냥 순수한 투자로. 아, 투자로 살펴보셨어요? 예, 예. 네, 이것 좀 여쭤보려고 지금 네. 투자를 해도 되는가 지금. 알겠습니다. 원유로 사과의 정확한 번지는 모르시고요. 예, 투룸은 원유로 사과 66-16. 66-16이고요. 예, 원룸은 원유로 사과 97-1. 97-1이요. 말씀해 네. 주신 투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로 사과 네. 66-16번지라고 하셨고, 자, 일단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비슷한 지역의 재개발 조합원 돼도 이게 두 개 세대가 같으면 두 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두 개를 지금 본 거거든요. 예, 일단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일단은 그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소송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 내년 되면은 이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소식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신문 기사 지금 삽들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출구가 이쪽으로 나기 때문에 이 일대 원유로 사과에 대한 투자성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 노도도 좀 심한 편이거든요. 이게 거기 아주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는 전체 금액 대비 보고 전체 금액 원룸이랑 투룸에 대한 투자 금액 대비해 보시고요. 근데 유지할 수 투룸 있으려면 같은 수요자의 경우에는- 층도 보셔야 되잖아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2억 5,500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하는 거는 그 금액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기 편하려면 세입자에 대한 층이 원룸과 투룸 중에 어디가 더 맞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원룸, 투룸, 원룸이 낫냐 투룸이 낫냐 모든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원룸에 대한 유지가 더 쉽냐 투룸이 내가 더 유지하기 쉽냐를 판단하려면 거기에 대한 수요층이 어디가 더 많으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수요층이 많은 거래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단을 내려보시고 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은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